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김경호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사님께서 준비하신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입니다. 채팅창을 보시면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분이면 응답 가능하시니까 웨비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웨비나 종료 후에는 오늘 연사로 나와주신 엠통 글로벌 측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 주신 분들께 강의 자료 PDF 파일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인허가 컨설팅 회사인 엠톰 글로벌의 존권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권 대표님은 경영학 MBA를 거쳐 CRX 컨설팅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엠톰 글로벌의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존권 대표님은 미국 FDA 및 캐나다 보건부 인허가 관련 전문 컨설턴트로서 코트라 글로벌 지역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잘 들리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무파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장고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분들과 특히 그 웨비나를 준비로 애써 주셨던 김경욱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시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단을 보니까 아는 업체나 아는 그 관계자분들도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웨비나를 통한 공무파 프로그램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웨비나를 위한 사전 질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Q&A 내용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한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먼저 순서는 간단하게 첫 번째로 이제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배경과 수수료 부과 대상자 그리고 수수료 납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보내주신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Q&A 하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법이 정확하게 Over the Counter Monograph User Fee Act를 줄임말로 오무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법 즉 케어스법이 입법되면서 OTC 모노그래프 개혁 법안에 따른 새로운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FDA 그 부족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OTC 산업 관리를 위해 자원 불충분으로 오무파 프로그램의 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50년 가까이 된 노후 제도 재정을 위한 투자 자원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OTC 제품에 대한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첫 해 2021년 5월부터 오무파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2022년부터는 6월부터 징수하였습니다. 일단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무파 시설비 납부 대상자는 두 가지 시설 대상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onograph Drug Facility라고 해서 약자로 MDF라고 불립니다. 이 시설은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 제조사로서 그 최종 제형을 제조하고 또는 가공하는 일에 관여하며 기타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으로 약자로 CMO로 불리는데 OTC 위탁 생산자로 시설의 소유주, 소유주의 계열사 또는 시설의 계열사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을 미국 내 도매, 소매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생산업체를 의미합니다. 네, 납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비는 매년 납부해야 하고요. 금년도 2022년도 시설비 납부일은 6월 1일이었습니다. 금액은 MDF 시설일 경우 24,178불이었고 CMO일 경우 3분의 2 금액인 16,119불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다음은 오무파 관련 사전 질의사항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OTC 시설 등록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록 전 비용 지불인지 등록 후 비용 지불인지 궁금합니다. 13,000달러 지불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1년 납부액이 CMO인 경우 13,548불이었고요. 2021년 납부액은 인상되어 16,119불이었습니다. 시설비는 업체 등록 후 납부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에 등록을 하셨다면 그해 6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2021년 대비 금년 납부액이 19% 인상하였습니다. 그 큰 이유는 일단 그 시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납부 대상자 비율을 봤을 때는 MDF가 65%, 그다음에 CMO가 35%였습니다. 다음 스크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FDA에서는 그 총시설 세입 목표 금액 2,388만 불을 납부자 수 988개 업체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CM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F에 3분의 2 금액을 납부했고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다음 스크린.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OTC 수출 없이 FDA에 공장 등록만 하여도 사용자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FDA 시스템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시설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활성 성분 의약 원료 생산 시설이거나 두 번째,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모든 OTC 관련 활동, 즉 생산, 유통, 판매를 중단하고 FDA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완료된 시설이거나 업데이트는 업체, 제품 리스팅, 삭제, 취하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20년 1월 27일 이후 코비드-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손소독제만을 제조한 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 스크린. 그 다음 질문은 손소독제의 경우 2021월 27일 이후 최초로 제조 등록이 되고 손소독제만을 생산하는 경우 시설 등록 비용이 면제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2021년 12월 30일자로 임시 지침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손소독제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면제를 했는데 정확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네,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예를 들어서 2020 1월 27일 이전에 FDA OTC 제조업 등록이 되고 손 소독제만을 생산할 경우는 시설 등록비를 내야 하느냐? 또 2022년 도부터 손 소독제 제품 등록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는 손 소독제 시설 등록비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OTC 업체 및 제품 리스팅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코비드-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손소독제는 임시 지침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1일부터 정식 OTC 업체 및 제품 리스팅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스크린. 네, 다음 질문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를 경우 비용 부과 어떻게 되는지, 한 업체에서 동시에 여러 제품을 등록할 때 각 제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지 였습니다. 네, FDA 수수료는 제조사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제조사에서 여러 제품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A라는 브랜드사가 B 공장을 통해서 샴푸를 생산하고 이것을 OTC 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면 A도 등록을 하고 B도 등록을 해서 각각 FDA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A 브랜드사가 B 공장을 통해 샴푸를 위탁 행사하는 경우 B 공장은 CMO 위탁 생산자이기 때문에 업체 등록이 필요하고요. FTA 수수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조사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전 OTC 판매되었던 제품을 취하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또 당해 연도에 제품 등록만 되어 있고 생산 및 판매 이력이 없었을 경우 면제가 되는지요? 또 FDA OTC 등록은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연도에 제품 등록 레이블러 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등록 비용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가 OTC 드럭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갱신 기간입니다. 네, 갱신 기간 동안에는 삭제 딜리스팅 처리를 하시게 되면 사용자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갱신 기간 안에 OTC 드럭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삭제, 즉 딜리스팅 처리하셨다면 2023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2022년 등록된 제품 리스팅은 생산 및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라도 갱신 기간 안에 삭제, 즉 딜리스팅 처리하셔야 하고요. 딜리스팅이 안 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NDC 검색 National Drug Code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Listing Certified Through 유효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레이블러가 취하되는지, 또 FDA 제품 검색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사이트 내에 마케팅 앤 데이트가 있는데 제품 등록을 취하하면 그 일자에 마케팅 앤 데이트 일자가 입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제품은 마케팅 앤드 데이트 일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레이블러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리스팅 certified through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취하되지 않습니다. 네, 직접 하시거나 컨설턴트를 통해서 FDA 시스템 안에서 삭제, 즉 디리스팅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마케팅 엔드 데이트, 즉 유통 판매 중단 날짜도 FDA 시스템 안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중단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레이블러 검색 사이트에서 뜨는 경우는 연말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만요. 다시. 예를 들어 날짜를 12월 31일 2022로 입력하시면 2023년 상반기 안에 데이터가 삭제 처리됩니다. 다음. 네, 그 앞에 질문 보내주신 그 분께서 FDA 리포트라는 그 사이트를 에서 검색을 하신 것을 확인했는데요. FDA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식 사이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National Drug Code Directory가 있고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Daily Med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National Drug Code Directory에서 검색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 다음. 제품명이나 NDC 코드 번호나 레이블러의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리고 한 예로 제품을 보시면 여기 선스크린 제품이 있는데요. 보안상 제가 이제 그 업체명과 제품명은 다 삭제했고요. 그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Listing Record Certified Through 해서 12월 31일 2022년도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rtified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데일리 매드인 경우 다음. 예를 들어 같은 그 선스크린 제품인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여기에서도 마케팅 엔드 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12월 31일자로 유통 판매를 중단하실 경우 12월 30일 2022년으로 입력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해 2023년 상반기 안에 데이터는 삭제 처리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OTC 제품 등록을 할 때 유형이 있는데 unapproved drug order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시설 등록비가 발생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OTC 모노그래프 파이널이라든지 not final이라든지 unapproved drug order라든지 어떤 카테고리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시설 등록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제품 등록, 레이블러 취합뿐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품 리스팅 삭제, 즉 디리스팅을 하시게 되면 수입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어떤 회사는 제품 등록을 취하하고 일반 화장품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등록 비용을 내야 하는지. 네, 일반 화장품은 OTC 제품이 아니므로 시설 등록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스크린 제품으로 OTC에 기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연 1회 갱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제품의 OTC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가 OTC 드럭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갱신 기간입니다. 그때 갱신 기간 동안 삭제 딜리스팅 처리를 하시면 사용자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등록 시 제조 공장 실사가 필수인가요? 네, 실사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OTC 제조 공장을 등록했을 때는 실사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네, Pre-Approval Inspection은 제약회사 공장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OTC 일반 의약품 제조 공장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하지만 추후 실사 대상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FDA 실사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정기적 실사 이제 루틴 인스펙션이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정기적 실사가 지금 그 스탑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나 선별적 risk based나 for cause inspection은 계속 ongoing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화장품과 OTC 제품이 포함된 세트로 판매를 할 경우 세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트 안에 있는 OTC 제품만 OTC 등록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세트 상품인 경우 OTC 제품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트 상품 및 패키징의 라벨 표기는 OTC 드러그 라벨링 규정에 따라 기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재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마존 북미점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기등록 제품의 OTC 라벨에서 디스트리뷰터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변경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신청 개념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이와 같은 미갱신 제품일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OTC 제품 라벨에 디스트리뷰터 및 기타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FDA 시스템의 새 디스트리뷰터 정보와 리뉴얼된 라벨을 업데이트만 하시면 됩니다. 미갱신 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새로 신규 등록으로 하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일반 모발 화장품을 OTC로 등록 가능한지요? OTC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활성 성분을 함유한 비듬용 샴푸 같은 제품이 아니라면 OTC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포뮬라를 잘 확인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화장품이 처음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유통 경로를 찾아서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통 경로는 좀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 화장품의 전 성분 확인을 통해 일반 화장품인지 또는 OTC 제품인지를 판단하시고 OTC인 경우에는 제조사가 업체 등록 및 오무파 시설 수수료가 납부 완료됐는지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제품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자료 참조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제품 중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첨가된 미백 앰플과 아데노신이 첨가된 피부 탄력 앰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OTC 등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성분은 OTC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활성 성분이 아니므로 OTC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포뮬라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OTC 등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차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은 무조건 OTC로 분류되나요? 0.5에서 2% 함량의 모노그래프 제한이 있던데 0.5% 미만의 함량이 들어가는 제품도 OTC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네, 살리실산 성분이 함유된 품목 카테고리에 따라 제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듬용 제품은 1.8에서 3%고요. 여드름용 제품은 0.5에서 2%입니다.
0.5% 미만의 함량이 들어가 있어도 OTC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역시 다음 페이지의 차트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Cleanser for Acne Prone Skin이라는 문구를 OTC 의약용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용 라벨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일반 화장품에 아크네 용어가 들어가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액니 제품은 키워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소프트 클레임 문구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미쉬 컨트롤이라든지 오일 컨트롤, pore exfoliating, pore minimizing, skin clearing, skin clarifying이 있겠습니다. 다음. 네, 아까 말씀드린 차트입니다. 그 OTC 모노그래프, 비처방 의약품 모노그래프인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드름용 품목이 있고요. 피부 보호제 품목이 있고, 발한 억제제 품목이 있고,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 품목이 있고, 치약, 그리고 비듬용 샴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품목별 OTC 모노그래프 규정에 맞추어 제품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품목, 모노그래프 각 품목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드름용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살리실릭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성분을 주로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다음.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인 피부 보호제는 한국 그 국내 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디머티콘이라든지 글리세린이라든지 카올린이라든지 라놀린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등등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발한 억제제는 데오도란트 제품, 땀 냄새 완화 억제 제거, 유형은 스틱, 젤, 스프레이 등이 있고요. 다음,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는 SPF 15부터 시작되고 스틱, 젤, 스프레이, 로션, 크림 제형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시는데요. 지금 선스크린 그 규정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비듬용 샴푸 같은 린스라든지 헤어 토너, 로션에 역시 이제 릭 애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비듬용 샴푸 한국에서는 비듬용 샴푸이면서 모발 촉진, 그다음에 탈모 방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A 제조사 모르게 고객사에서 제품 등록을 진행하면서 A 제조원으로 등록을 진행하였을 경우 면제 사유서를 FDA 제출하면 제조 시설 등록 비용이 면제가 되는지요? 네, 이 질문은 네, 고객사가 제조사와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제품 등록을 진행했을 경우 제조사의 등록 비용 면제 사유 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면제 사유서는 제조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180 안에 정당한 환불 요청서 및 FDA 3913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 그 이메일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제출하셔야 되고요. 다음. 네, 오무파 수수료 미송금 시 불이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그 FDA 체납자 리스트에 공개가 되고요. 해당 업체에서 생산되는 OTC 제품을 부정표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이나 유통 시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신규 자외선 차단 관련 내용 및 시행 예정일 등 선스크립 적발 실사례 및 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외선 차단 규정 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제가 그 웨비나를 미국 화장품 및 일반 의약품 제도 개요 2편에서 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 자외선 차단 규정 관련 자료는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은 따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원료의 시험의 기준은 자사 규정 한국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즉 식약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님 미국 OTC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미국 OTC 규정대로 해야 된다면 규정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네, 따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TC 모노그래프 등록 절차 중 not finalized track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OTC 모노그래프 not finalized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추가 질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그 웨비나 자료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한 관계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제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어,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부장님? 아니면 실시간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실까요? 일단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 FAQ 통해서 네,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네, 아직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주신 분이 안 계셔서 네네네. 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진행하시다가 제가 보고 그 네, FAQ 란에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읽는 네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지금 네, 손 드신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이분들 말하기 허용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봄.k라고 지금 돼 있으신 분 말하기 허용 지금 해드렸거든요. 혹시 어떤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 손 들리세요? 들어주신 네,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예, 저기 코스모코스인데요. 소망 화장품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예, 저기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아까 전에 그 위탁 그 CMO로 해가지고 이제 CMO하고 MDF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CMO는 결국은 이제 일반 브랜드사가 아니라 그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 네, 위탁 생산자를 말씀합니다. 그럼 일반 브랜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브랜드사가 아니고요. 예, 브랜드사는 아니고, 고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제조사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MDF하고 CM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MDF도 아까 네. 생산업체라고 말씀하셨고, 네. MDF는 쉽게 설명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그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CMO는 위탁 생산을 하는 아, 업체를 그러면 의미합니다. CMO는 저희로 치면 ODM 전문 업체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OEM이나 ODM 업체를 예, 예. 그,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 이제 안 바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혹시라도 그 수수료 납부 기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각 업체마다 다 틀린가요, 혹시? 아닙니다. 딱 저기 납부액은 딱 MDF하고 CMO 딱 두 개로 나눠져 아, 있습니다. 납부 금액 말고요. 납부 기한. 납부 기한은 네, 똑같습니다. 6월 1일부터 네. 한 30일 정도 타임을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늦어지면 노티스가 가고 그다음에 30일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한 2달 정도는 그 쿠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7월 말까지가 되는 거네요. 납부 기한이. 지금 네네네네. 근데 지금 8월 중순인데도 아직 납부를 안 예, 한 예.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네. FDA 리스트에 그 체납자 그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납부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금 FDA와 지금 계속 그 조율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수로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고객사가 아까 그 질문에 고객사가 네. 제조사 어, 뭐 모르게 등록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조사가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네. 우리는 OTC 제품을 생산을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정보를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거의 한 80%는 억셉트가 되셔서 납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옹우파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2년 차인데 2년 동안은 FDA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봐드리려고 협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까지는 지금 저기 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그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올해까지 납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OTC 제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뭐 기존에 21년도, 22년도 거까지 다 소급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내년부터 아닙니다. 납부를 네, 등록하시는 그 해 처음부터? 기준에 따라 예를 네.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신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안에 보통 이제 10월에 많이 하시는데요. 그 10월 달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게 2023년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한 2달, 뭐 한 달 반 정도만 기다리시면 10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10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한 달 반 기간을 동안 16,000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예. 지금은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꼭 네네. 10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잘 10월 1일 이후에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이용래 선생님께서 손 들어주셔서 제가 어, 말할 권한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안녕하세요.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요? 또요? 저 했는데? 아까 질문 주신 예, 분인가요? 예,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FAQ란에 질문 주신 분들 이제 많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 읽으면서 같이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건 대표님 혹시 그 질문 및 답변 FAQ 화면 보이실까요? 그 아래 지금 메뉴 예, 메뉴 보시면은 네. 메뉴 중에 FAQ라고 Q&A라고 있으실 거예요. Q&A. 네, 있습니다. 네, 예, Q&A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저희 예, 지금 예, 나와 있네요. 참석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좀 얘기를 공유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은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첫 번째 질문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 등록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안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등록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 2달에서 3개월까지 기다려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그 수입 통관 시 세관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걸리게 되면 쉿백을 하시든지 폐기 처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FTA 그 시스템에 일단 그 제조사와 그다음에 수출 회사, 수입사가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입을 하실 경우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뭐 심한 경우에는 리콜 조치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FDA에서 굉장히 인포스먼트를 강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첫 해, 두 번째 해, 지금 2년 동안에는 많은 그 제조사 분들과 또 그 뭐 수출, 수입 업체 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혼돈도 많고 혼동이 오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FDA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6월 1일부터 이제 징수를 하기 시작해서 20일 동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8월 지금 중순이 되어 가는데도 지금 아직 크게 뭐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많이 그 한 2년 동안은 이제 그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기 선생님 질문 남겨주셨고요. 5년 프로젝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5년 뒤에도 이 오무파 비용 지불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많이 그 문의 주시는 질문인데요. 네, 아직까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 와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FDA에서는 5년 뒤에 지금 안정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료시키기로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1년, 2년 더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오무파 그 수수료는 계속 부과될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매년 이 제조사 그 수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업체들이 불안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FDA에서 실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 또 두려움이 있으셔서 또 그 오무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오무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조사의 수가 줄면 줄수록 저 수수료 금액은 점점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앞에서 답변 주신 거와 좀 네. 연관돼서 그 다음 질문 품질 임경진 님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사 공장 등록은 취하했지만 등록된 제품이 남아있을 경우에 비용 지불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조사 등록을 취하했더라도 등록된 제품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FDA에서는 공장 데이터와 제품 데이터를 같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뭐 공장 데이터나 제품 등록 어디에서든지 데이터가 픽업이 되면 비용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그 많은 업체들을 위해 이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도움을 많이 드렸는데요. 보통 공장 등록을 취하하고 등록된 제품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많이 모르시는 공장을 삭제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제품도 삭제 처리된다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사유서를 써서 보내면 많이들 그 억셉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등록된 제품을 삭제 처리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일단 그 대상자로 돼서 그 부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공장 등록도 하시고 그다음에 등록된 제품 리스팅도 삭제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민기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MDF, CMO 둘 다 해당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사입니다. OTC 제품을 수출 중입니다. 저희가 1년 중에 납부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는 없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MDF도 아니고 CMO도 아니면 OTC 제품을 어떻게 수출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김민기님은 채팅창에 따로 부가적인 설명 주시면 저희가 다른 질문 네. 먼저 커버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익명의 참석자분께서 남겨주셨고요. FDA에는 저희 회사가 MDF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는 CMO인 것 같은데요. 변경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MDF와 CMO의 그 차이점을 모르셔서 그냥 무조건 MDF로 등록을 하신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데이터를 보면 MDF에서 CMO로 변경하신 제조사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무파는 아마존 같이 온라인으로 B2C 판매하는 브랜드사, 제조사도 해당이 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사나 고객사는 오무파 프로그램과는 무관합니다. 오무파는 제조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B2C 판매를 하는 브랜드사가 어떤 제조사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위탁 생산을 맡긴 그 CMO 제조사가 오무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판매가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셀러로 등록을 해서 미국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배송을 해주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케이스에는 공무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화장품에서 주셨고요. 체납자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 강의 자료 보시면 체납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나중에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참석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사님께서 모노그래프 일부 말씀 주시면서 비듬 방지 샴푸를 말씀하시면서 탈모 방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탈모 방지, 프리벤션 헤어 로스는 OTC로 진행이 어렵고 NDA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프트 클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탈모 방지나 뭐 모발 촉진 같은 그런 클레임을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NDA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소프트 클레임을 사용하셔서 비듬용 샴푸로 OTC로 등록을 하셔서 그 시중에 판매를 하고 계신 업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그 탈모 방지나 뭐 모발 촉진이나 이런 그 문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키워드 모니터링 검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소프트 클레임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네,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손 들어
어떤 분 같아요. 체리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FDA에서는 실사를 언제 나오나요? OTC 제품을 판매하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태인데 OTC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싶지 않지만 레드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OTC 제품 판매를 희망하지 않아도 리스트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실사를 꼭 한번 받아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FDA에서는 실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기적으로 나오는 루틴 인스펙션 실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 현재 레드리스트에 올라가 계시다면 그 컴플라이언스 저기 그 포스트 컴플라이언스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다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흐른 상태면은 사실 FDA에서 다시 이 케이스를 오픈시켜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FDA 실사 규정과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자비로 자기네들이 직접 해외 업체 제조업체 실사를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어디 해외 실사를 나가게 되면 진짜 출발 시점서부터 갔다 다시 돌아오는 리턴 시점까지 모든 경비를 그 제조업체에다가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레드리스트에 올라가 있어도 사실 뭐 많은 그 큰 기업들도 올라가 있는데 사실 레드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뭐 수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유통이나 판매가 안 된다든지는 아닙니다. 그 레드리스트에 올라간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레드 리스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큰 기업들도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품질 보증팀이라는 아이디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CMO 업체인데 공지가 날아온 게 없는데 시설 등록 비용을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요청이 따로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CMO 업체로 등록이 되신 상태라면 공지가 분명히 날라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알아서 등록하는 거는 아니고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하실 거라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CMO 업체인데 공지가 날라온 게 없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공지 노티스가 날라오고요.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면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FDA에서도 사실 보통 이메일로 다 나가는데 해외 업체는 가끔 그냥 레귤러 메일로 레터로 이제 보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이민선님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디리스팅 처리하면 수입, 유통, 판매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디리스팅을 한 후에 미국 아마존에서 물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디리스팅 전에 이미 제품은 미국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네. 디리스팅을 하신 후에 미국에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FDA 규정에 따르려면 그 재고도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디리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마케팅 엔드 데이트를 입력하시고 이제 삭제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금년 뭐 2022년이다 하면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12월 말까지는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FDA가 그런 그 재고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판매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에서도 사실 뭐 그 FBA 그 풀필먼트 센터에 있는 재고가 뭐 FDA 시스템에
디리스팅이 된 제품인지 아닌지 이게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따로 답변 주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강의 중에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메일 등으로 질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따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은, 제가 이제 명단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그 명단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 분께는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이 자료의 이제 끝에 제 이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드케어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함량에 상관없이 OTC 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OTC 제품, 예를 들면 선크림 같은 경우 미국 역직구 형태로 판매할 시에 OTC 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소비자한테 직배송이 되는 제품은 FDA에서 뭐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지금 정식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또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아데노신은 사실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OTC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팔기 위해서 클레임을 사용하시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클레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영수 선생님 질문이고요. 칼슘 보충제를 NDC에 등록을 하면 OTC로 미국에서 팔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 아닌가요? 네, NDC와는 상관이 없고요. 네, NDC는 OTC 일반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미국에 판매하시려면 그거는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규정에 따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민선 님이 질문 남겨주셨고요. FDA에 직접 문의를 하고 회신을 이메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FDA에 직접 문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이메일 원문 내용 좀 남겨주셨습니다. If your facility is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f over-the-counter monograph drug products at any time from January 1st, 2021 through December 31st, 2021, your facility will be assessed the FY 2022 facility fee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2021년에 OTC 제조사로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 쪽에서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은데요. 혹시 OTC 제조사로 등록은 하셨는데 미국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뭐 유통이나 판매가 된 적이 없다면 또 사유서를 작성하셔 보내시면 우리는 공장 OTC 제조사이지만 우리는 뭐 제품을 유통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십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질문 하나 건너뛰어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027734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2019년도에 OTC 공장 실사를 받았고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안 여부에 대해서 재실사를 받거나 정기 실사처럼 몇 년마다 재실사를 FDA에서 오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019년에 실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실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GMP 그 실사였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보안 사항 제출이
뭐뭐가 필요한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여부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실사 그 포스트 컴플라이언스 인스펙션을 받으시는 거는 정기 실사처럼 몇 년마다 제실사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 보안 사항과 여부가 다 준비가 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제실사를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실사를 자꾸 피하는 그 사례가 많은 게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그 예전에 FDA가 자비로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비용을 제조사에다가 다 부담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제실사는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 그 루틴 인스펙션이나 다른 그 인스펙션들도 지금 거의 다 그 스톱된 상태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리스크 베이스나 폴 커즈 그런 인스펙션들이 주로 지금 중국이나 인도 쪽에 많은데 사실 뭐 저희가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한국 쪽은 지금 거의 올스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소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MDF이기도 하고 CMO이기도 하면 비용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면 MDF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등록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등록할 수도 없지만 FDA에서 두 가지 업체로 비용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른 분과 좀 내용 나누기 위해서 지금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 유저피 고지서 제목, 이메일 제목이 오무파 유저피 더닝 for 22,000 인보이스라는 제목으로 FDA부터 이메일이 오니까 참고하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민기님은 아까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익명 참석자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성분 중에 징크 피리치온이 OTC 활성 물질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을 경우 시험 관리를 한국의 시험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활성 성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경우 한국 시험법 사용하셔도 되고 FDA에서 그 식약처 그 시험법 기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FDA 그 시험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 그 기준에 맞추셔서 시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강의 자료 중에서 OTC 네. 모노그래프의 비듬용 샴푸 보시면 액티브 있네요. 인그리디언트에 네네. 네네 3번에 피리치온 징크가 수록되어 네, 있습니다.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혹시 더 해주신 분이 아직은 안 계시네요. 예, 저희가 네. 일단 질문 및 답변창에 지금 남겨주신 질문은 거의 다 커버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이제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고 싶으시면 손들기 기능 사용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체리아님 손 드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뭐 큰 업체에서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걸 굳이 리스트에서 뭐 제거를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브랜드사 측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FDA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좀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된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어떤 제품으로 그 FDA 리스트에 올라가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손소독제를 판매를 하고 있다가 그 네. 브랜드사 측에서 OTC 제품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 브랜드사에서 취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 담당자 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 그 이제 연락이 FDA에서 연락을 하는 게 그 퇴사자분 메일 연락처로 아. 가가지고 그걸 네.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FDA 쪽에서는 이제 3번이나 경고를 무시했다 해서 리스트에 올라간 건데 현재는 저희가 손소독제도 수출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고 해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연락처가 네. 퇴사하신 분 연락처이기 때문에 네. 네, 노티스를 못 받았다고 한번 네네. 그 사유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제 들었고, 그 이후에 2020년 사실 3월에 실사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실사는 못 온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시면 따로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질문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육성으로 좀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손들기 기능 사용하시면 제가 지금 리영수님께서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게 지금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리영수님 지금 질문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서 아니면 질문 및 답변 창에 일단 다시 질문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그쪽에 오디오가 조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익명으로 질문을 좀 더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 한 2개 정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OTC 모노그래프 상에 없는 성분으로 OTC 제품을 등록을 하고 드러그 팩트를 작성할 때 가령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을 각각 미백, 주름의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로 표현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제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등록 판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런 제품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이나 또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에서 많이 그 등록을 하시고 OTC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활성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그 등록한 그 데이터를 보면 그런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 성분에 대한 그 클레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화이트닝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브라이트닝을 많이 사용하시고 하지만 이제 그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엔타이 에이징 뭐 아니면 엔타이 링클 이런 그 문구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부정 표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으로 들어왔다가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OTC 제품으로 등록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등록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FDA에서도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고 딱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문의들이 와서 저희도 이제 FDA 쪽하고 거의 뭐 매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참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FDA에서는 OTC 활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반드시 등록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클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등록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런 제품은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별도로 FDA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질의를 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입 통관을 했을 때 그 세관이나 FDA 쪽에서 이제 억류가 된다든지 홀드가 됐을 경우에 그 질의받은 그 피드백을 보내주면 바로 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식 질의를 통해서 FDA 그 피드백을 받아 놓으시면 좀 문제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임경진님 남겨주셨고요. FDA에서 2020년 부가에 해당하는 날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아까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2021년 10월부터 12월 갱신 기간 중에 제품을 모두 취하하면 2022년도에 부가 대상 면제가 되는 것인지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12월 갱신 기간 동안 제품을 모두 삭제 처리하셨으면 금년에 부가 대상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협회로 전화 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강의 자료의 PDF 파일은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엠통 글로벌 측에서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고요. 저희가 사전 등록 받을 때 그 엠통 글로벌 측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 승낙하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 자료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NDC 처음 등록 시 ESG ID 패스워드 your ticket we will first need a non repudiation letter 이런 알림들이 있는데요. NDC 등록 시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ESG 같은 경우에는 NDC와는 무관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의료기기를 디바이스 등록할 때 필요하신 거고요. NDC를 처음 등록하시기 위해 NDC 등록하시기 전에 FDA에서 NDC 고유 지정 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5자리 그 지정 번호를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받으신 후부터 NDC 지정 번호로 제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ESG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용래 선생님 주셨고요. OTC 제품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페널티를 당했을 때 그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일반 화장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화장품 미국 수출 시 문제가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OTC 제품에 문제가 생기셨을 경우에는 뭐 같은 제조사에서 일반 화장품을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FDA에 한번 걸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통 랜덤으로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 일단 한번 걸린 업체부터 먼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화장품은 수출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SK윤님께서 주셨습니다. 국내의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에 수출할 시에 클레임을 탈모 완화로 하여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지요? 아니면 OTC로 판매 가능한지, OTC로도 불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탈모 완화면은 정확하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아까 말씀 뭐 탈모 방지, 완화 이런 클레임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그 일반 샴푸래도 그 키워드 모니터링에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OTC로 등록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듬용 샴푸는 OTC 품목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듬용 샴푸로 등록을 하시고 탈모 뭐 방지, 탈모 완화 그런 클레임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사용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FDA에 질의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다음 질문 허찬우님 주셨습니다. OTC 제품을 보면은 피부 보호제, 스킨 프로텍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액티브 원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글리세린 같이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이제 집어넣은 화장품, 이게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수많은 제품이 글리세린을 함유하고 있고요. OTC 제품의 그 피부 보호제에 해당하는 글리세린 그 활성 성분일 경우에는 OTC 피부 보호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화장품에 글리세린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OTC 제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활성 성분은 아니지만 클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OTC로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FDA에 문의하는 공식 창구가 있는지,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공식 답변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뭐 거의 뭐 서면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모든 게 이메일로 아니면 공식 창구는 있습니다. 공식 창구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공식 창구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쪽에 질의를 하셔도 피드백 받는데 뭐 적게는 한 달, 뭐 길게는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FDA 쪽에 담당자를 직접 뭐 저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쪽 FDA 그 부서별 담당자에게 직접 보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레드리스트에 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 품목만 수출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CMO 제조사에서 제조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리스트에 이제 등재가 되면 사실 어떤 제품과 그다음에 제조사의 문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품의 문제면은 사실 그 제품만 미국에 수출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CGMP라든지 그런 제조사 기준으로 실사를 받아서 제품이 아닌 그런 제조사 문제로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가서 제가 네, 중간중간 네, 질문을 또 주셔서. 네네네네. 네, 네, 저희 중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개최하면 항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오늘 설문조사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남겼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고 답변하는데 한 1분 정도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웨비나 들으시는 중간에 진행 가능하시고요. 웨비나 종료하고 나가실 때 또 다시 한번 설문조사 창이 뜹니다. 만약에 중간에 못 하셨으면 그때 또 설문조사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리영수님께서 좀 길게 채팅창에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NDC 고유 지정번호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아래 양식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은 추후에 따로 별도로 답변. 네, 답변 가능합니다. 네네. 예, 사실 NDC 고유 지정 번호를 신청은 거의 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FDA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샘플 레터는 아주 예전 거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는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그래서 접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FDA 시스템을 통해서 지정 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밑으로 내려서 아까 답변하신 분도 있고요.
네. 임경진님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2021년도 6월에 생산 및 판매를 진행을 했고 그해 12월에 해당 품목을 취하했다면 이 경우에도 비용 지불 면제 대상이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생산을 하시고 판매를 하고 12월 그 갱신 기간 안에 10월부터 12월 갱신 기간 안에 해당 품목을 취하하셨다면 면제 대상 가능하십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면 OTC 등록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OTC 등록이 미국 내 판매하는 데 있어서 혹시 유리하기 때문에 뭐 등록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그 리테일러들, 뭐 아마존이 됐던 월마트가 됐던 이제 여러 그 큰 리테일러들은 일단 그 클레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일단 OTC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들도 판매하는데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저기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C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 그런 클레임을 사용하시면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네, 들립니다. 지금 네. 화면이 갑자기 아, 예, 제가 예, 화면 네, 네, 전환했습니다. 네, 하신다면은 네, OTC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 기능성 클레임이 있으시면 사실 OTC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클레임이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제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FDA가 정식 질의를 통해 정식 피드백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레드, 이건 아까 질문 저희가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당 품목은 네네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월마트라던가 이렇게 큰 대형 미국 유통망에 들어갈 때 뭐 화장품 법상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유통사들이 어떤 거에 뭐 등록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네네. 명칭은 생각이 안. 지난번에 예, 제가 자료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네. 월크스 스마트라는 그 UL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네, 그 요즘은 거의 뭐 작년부터 좀 활발하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영세한 그런 제조사나 아니면 뭐 고객사나 판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게 일단은 그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뭐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그런 타겟이나 이런 곳에 이제 뭐 그 벤더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하시기로 했는데 그 제품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월크스 그 컴플라이언스 그거를 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벤더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아예 그냥 딱 셋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운 점을 좀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혹시 뭐 그 UL에서 하는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네, 뭐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어떤 정보들을 뭐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그 프로 자료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공유하시는 중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네. 주최하는 웨비나는 항상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세 문항만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그 문항 중에서 뭐 앞으로 웨비나 개최하면 좋을 만한 국가라던가 아니면 토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번에 보내드린 자료 찾았는데요. 뭐 네, 스크린에 띄우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그 월크스마트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UL이 2013년도에 인수했고 활발하게 이제 영업 해서 이제 대형 리테일 체인들이 조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배터리나 뭐 케미칼, 뭐 화학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에로솔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유해 유독 물질이 함유된 제품들만 이제 등록 필수 조건이었지만 최근 이제 특히 그 코로나 사태 때 뭐 이거는 사실 뭐 업계에서 도는 얘기지만 중국에서 유입되는 여러 그 불량 짝퉁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더 강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제 그 큰 리테일러들하고 벤더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화장품, 그다음에 건강식품, 쿠킹 오일까지 모두 그 월크스 인증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같은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이제 많이 그 미국으로 수출하고 계시는데 벤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월크스 인증이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35개, 40개 이상 대형 중형 리테일 체인들은 모두 그 월크스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질문 및 답변창에 남아있는 지금 마지막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종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네. 지금 주신 게 OTC 등재된 활성 성분이면 USP, 미국 약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강의해 주시고 또 실시간 질의응답 또 답변 또 해주신 우리 종건 대표님께 감사 말씀